둘째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차리는 것도 혼자만의 유니버스에서 착각을 거듭했던 오판이었어요. 영식은 나는 솔로 이전 기수 방송을 보면서 나름 데뷔도 하고 공부도 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부지런한 학생이었던 영식은 일단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건 자신이 있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겠다 생각한 거죠. 영식에게 빙의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영식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점수를 따고 싶었죠. 특히 순자에게 생각만 해도 들떴습니다. 2일차 아침에 아침을 준비해놓고 12명이 다 모여서 아침을 먹어요. 그러면서 김치볶음밥 맛있다 하면서 영식을 칭찬을 하죠. 얼마나 기분이 좋을 거예요. 순자가 맛있게 먹어주면 더 좋죠. 이렇게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놓고 결론을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생각은 들지 않아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예. 안녕하세요. 연프방정식입니다. 오늘은 29기 영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구 영식은 저한테 정말 너무 이상해서 생각을 잠시 멈추게 하는, 내가 본 게 맞나? 내가 들은 게 맞나? 그게 대체 맥락이 맞나? 내가 뭔가 놓친 게 있었나?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출연자였거든요. 다른 빌런들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선과 악이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는 영역에 있는 게 보통 나는 솔로에 나오는 빌런들이라면, 영식의 행동은 선과 악을 규정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소위 4차원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주변에 하나 둘 좀 있잖아요. 엉뚱한 생각을 하고 뜬금없는 발언을 하고 어쩔 때는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내어놓는 그런 존재들인데요. 그럼 영식이 이런 4차원류의 인간인가? 그런데 영식은 이런 정도의 4차원이라고 보기에는 또 정확히 맞지가 않아요. 4차원적 발상이라는 것도 사실 일반인들이 모두 동의할 만한 그런 표준적인 사고 과정을 기반으로 해서 벌어지는 하나 둘 사소한 일탈들을 일컫는 거고요. 내내 줄곧 계속 일탈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4차원적인 사람의 엉뚱한 생각이 주변에 피해를 준다고 보기는 보통 어렵죠. 그런데 영식의 이 황당함은 주변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어요. 현숙도 상처를 받았고, 순자도 상처를 받았고, 영자도 좀 시달림을 받았죠. 어떤 분들은 영식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 진단까지는 못하겠고요. 다만 영식의 이상 패턴, 어떤 이 예측 불가함이 남자와의 관계에서보다는 여자와의 관계에서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을 보면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같은 패턴을 보이는 아스퍼거 증후군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서두를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이제 영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그 방법은 말씀드렸다시피 영식으로 빙의해서 영식의 입장에서 이 모든 것을 한번 되돌아 생각해보자. 그런 거 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영식에 대한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사전 인터뷰에서부터 의문이었던 것들로 시작해 볼게요. 대학교 3학년 때 2살 연상인 누나와 첫 연애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남 PD가 물었어요. 왜 첫 연애가 늦었냐? 영식은 눈을 좀 굴리더니 대학교 1학년 때는 축구하느라고 연애를 못했고 2학년 때는 공부하느라고 못했다고 했는데요. 일단 대학교 1, 2학년 때 연애를 못한 이유를 꼭 무언가 설명해야 되나요? 네, 만약에 저였다면 "아 좀 늦었습니다. 바빠서 그랬어요." 이렇게 그냥 대충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영식은 분명히 꼭 집어서 이유가 있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반드시 규정되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설명돼야 하는 것처럼 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1 학년 때 변명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고대 경영학과에 진학한 1 학년 대학생이 축구를 하느라고 연애를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마추어 축구팀을 뛰었나요? 고대 경영학과 들어가서 축구 선수를 꿈꾼 건 아닐 테고요. 뭔가 연애를 하지 못했던 이유를 억지로 좀 끼워 맞춘 느낌이 든달까요? 그리고 본인이 에너지가 너무 넘쳐서 잘 케어해 줄 상냥한 사람이 이상형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만 좀 까불어라."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대요. 에너지가 너무 넘치면 적당히 제어해 줄 엄한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자신을 제어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지 자신을 이해해 줄 상냥한 사람이 필요한가요? 넘치는 에너지가 사실이라고 한번 해 보죠. 그럼 넘치는 에너지로 계속 이상한 짓을 해도 잘 이해해 주고 그냥 오구오구 해줄 착하고 상냥한 사람을 원한다는 것. 이런 걸 얘기하나요? 이런 말 외에는 원하는 이성상에 대해서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나이도 상관없고 외모도 상관없고 키도 상관없고 다 상관없어요. 저는 여기서도 좀 쎄했던 게 이건
뭐든지 상관없다.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 사랑하면 하면 되는 거 아니냐가 아니고 나는 그런 조건들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상상해 본 적도 없다. 뭐 어쩌면 실제로 사귀어 본 적도 없다. 이런 거에 준하는 말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 때부터 저는 영식에게 좀 '이상한 사람이네.'라는 의문이 있었고요. 네, 첫날 밤으로 가보죠. 저녁에 바베큐 자리에서 정숙에게 검은색이 잘 어울린다는 말을 합니다. 굉장히 용기 냈던 말인 것 같긴 해요. 말 잘하는 영수 옆에 있었고 고기를 구우면서 오리고기 플러팅을 계속하던 영호 있었죠. 그 사이에서 뭐라도 한마디 하고 싶었던 것 같긴 한데요. 뭔가 칭찬을 한번 해야겠다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이상한 게 이때 칭찬의 한마디를 건넸어야 하는 대상은 순자였잖아요. 그런데 난데없이 정숙에게 칭찬을 합니다. 예, 그것도 옷이 예쁘다, 뭐 미소가 예쁘다, 눈이 예쁘다, 뭐 이런 일반적인 칭찬이 아니라 검은색이 어울리시네요. 네? 정숙도 놀라고 다른 사람들도 놀라고 서로들 영식의 그 말을 뭔가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졌어요. 영식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정말 칭찬이었을 거예요. 당시 분위기가 첫날이라 그런지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을 꼭 집어서 칭찬한다기보다는 두루두루 칭찬하는 분위기였죠. 아, 다들 미인이다, 뭐 이렇게.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옆에 있는 정숙을 칭찬했던 거죠. 다만 칭찬치고 너무 이상하니까 정숙이 칭찬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분위기가 이상해졌죠. 그 뒤로 영식은 다시 뒤로 빠집니다. 이 작전상 후퇴해야 돼요. 어라? 왜 이게 안 먹히지? 내 발언이 왜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었지? 자기는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첫인상 선택 시간, 스케치북 고백이었죠. 다른 사람들보다 꽤나 시적으로 잘 썼어요. 얼마나 너를 사랑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모르겠어. 그런데 누굴 사랑하고 싶냐고 묻는다면 그건 순자. 앞부분의 멋진 시작에 비해서 뒷부분이 실패작이라고 제가 제 리뷰에서는 네, 이 뒷부분을 고쳐서 써준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심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뭐 저도 한때 저렇게 시적인 표현, 낭만적인 표현, 뭐 멋져 보이는 표현에 집착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수많은 연애 편지를 대신 써주면서 나 스스로 난 정말 글을 잘 쓴다. 난 정말 낭만적이야. 멋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죠. 앞뒤의 문장이 연결도 안 되고 의미가 이어지지 않아도 그때는 뭐 몰랐어요. 그냥 어느 시에서 본 것만 같은 비슷한 감성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 문장만 만들면 돼요. 한 문장 한 문장. 영식의 글을 보면서 딱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언제였냐고요? 네, 제 나이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중2 때 글 좀 쓴다고 하는 친구들 보면 딱 저 수준의 글을 써요. 아, 물론 천재적인 친구들은 그 나이 때도 훨씬 더 잘 쓰지만요. 영식은 스케치북에 멋있는 말을 쓰고 싶었던 거예요. 앞문장하고 뒷문장이 서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는 신경을 안 썼어요. 아니면 몰랐어요. 멋있으면 돼요. 네, 그런데 스케치북 발표가 끝난 후에는 더 중학생 같았습니다. 순자에게 스케치북을 전해주면서도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요. 부끄러움에 그냥 빨리 도망가고 싶었나 봅니다. 어렸을 때 다들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나는 도망쳐야 돼. 막 도망친 기억. 아무리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인이라도 그 행동 양태는 어린이랑은 많이 다른데요. 영식의 모습은 영락없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어린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예 얼굴을 못 봐요. 잠시도. 첫인상 선택 뒤에 인터뷰가 기억나시나요? 최근에는 헬스에서 최대 중량을 치려고 할 때 긴장이 됐었는데 그때보다 더 심장이 뛰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어이없는 비유인데요. 그때는 그냥 '저 사람 비유가 참신하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오해했던 거였어요. 영식은 그냥 아주 정직하게 심장 박동수 하나만 놓고 얘기한 것 같아요. "오늘 많이 떨렸는데 최근 기억을 돌이켜 보니까 아 맞다. 헬스장에서 내가 막 떨렸지. 그때보다 더 떨렸던 것 같아." 이런 거죠. 참 신기해요. 사람마다 연상작용이 미치는 범위는 모두 다르지만 그래도 사랑의 감정을 헬스장에서 무게치는 거에 비유하는 거는 분명히 아직 어리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사람은 기본적인 인지력이 발달하죠. 세상 만물과 사고를 이제 범주화하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이 아직 다 채워지지 않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헬스장에서의 느꼈던 감정의 범주, 그리고 연애 감정의 범주가 완전히 서로 다른 영역에 있는데 그것이 같은 것으로 인식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이 영식의 말을 들었다면 바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인들이 영식의 말을 들으니까 MC들을 포함해서 시청자들도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죠. 물론 데프콘은 그 모습을 보고 순수하다고 포장을 해주긴 했습니다. 첫날 밤 술자리에서 순자를 불러내요. 와, 이때는 영식이 생각과 다르게 좀 용기 있네 그랬거든요. 영식으로 빙의해서 볼게요. 아시다시피 영식은 첫인상에서 순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바베큐 자리에서 순자가 4살 이상 차이가 나면 너무 어리게 느껴져서 안 된다는 말을 했어요. 영식은 그때부터 생각을 합니다. 순자는 분명히 나보다 4살 이상 많은 것 같다. 외모로 판단했든 논리로 판단했든 그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영식은 나이에 대해서 벌써 결론을 내렸어요. 자기 머릿속에서. 4살 이상 많다. 그러면 순자는 4살 이상 어린 나를 배제하는 건가? 여기까지 생각이 가죠. 이렇게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순자가 자기보다 4살 이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아예 지워버립니다. 마음이 급해졌어요. 어? 순자 4살 이상 많은데 어떡하지? 다짜고짜 순자를 불러내는 거죠. 자기가 생각했던 거를 막 풀어내요. 순자는 그 4살 이상이라는 가정부터 의문을 가져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영식의 질문을 자꾸 제지하고 왜 4살 이상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걸 먼저 확인하려고 하는데 영식은 아예 대답을 안 합니다. 자신의 말만 계속해요. 뭐 할 수 없이 순자는 꼭 4살 기준으로 배제한다는 뜻은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요. 인터뷰에서 순자의 말은 뭐지? 맞아요. 사람들이 영식과 대화를 하고 나면 자꾸 "뭐지?" 라는 의문을 갖는다는 거죠. 그 이유는 분명해요. 영식은 자기의 두뇌 회로 안에서 혼자 결론을 내버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갑작스런 대화를 시작해요. 쌍방향 대화를 하지 못하고 본인의 뜻대로만 풀어내려고 하죠. 제가 연하남 철부지 랭킹 리뷰에서 세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직 철이 들지 않아서 어려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둘째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차리는 것도 혼자만의 유니버스에서 착각을 거듭했던 오판이었어요. 영식은 나는 솔로 이전 기수 방송을 보면서 나름 데뷔도 하고 공부도 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부지런한 학생이었던 영식은 일단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건 자신이 있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겠다 생각한 거죠. 자취 생활을 하면서 김치볶음밥은 원래 좀 익숙하게 잘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영식이 몰랐던 건 그냥 알아서 모두를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건 그다지 매력 어필이 된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전날 늦게까지 술자리가 이어졌는데 혼자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설거지 다 하고 요리까지 하고도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1시간 반을 기다렸잖아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 아닌가요? 눈치가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왕따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따로 모든 다른 사람들과는 완벽하게 동떨어진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2시간, 3시간을 혼자 있었던 거예요, 그냥. 아침을 정하고 싶었으면 다른 사람들의 동향을 좀 파악해 가면서 했어야죠. 사람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하고 여자들의 모습도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 요리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거든요. 뭐 김치볶음밥 뭐 얼마나 걸린다고요. 그런데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냐? 다시 영식에게 빙의해서 생각을 해 볼게요. 예, 영식은 어차피 부지런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건 잘하니까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점수를 따고 싶었죠. 특히 순자에게 생각만 해도 들떴습니다. 2일차 아침에 아침을 준비해 놓고 12명이 다 모여서 아침을 먹어요. 그러면서 막 이제 "아침 맛있다. 김치볶음밥 맛있다." 하면서 영식을 칭찬을 하죠. 얼마나 기분이 좋을 거예요. 순자가 맛있게 먹어주면 더 좋죠. 이렇게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놓고 결론을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생각은 들지 않아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예. 영식이 아니었다면 '아침 식사를 준비할까?'라는 생각도 아무도 안 했겠지만 만약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도 이런 합리적인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자기를 한번 검열해 보는 거죠, 자기의 이론을. '다른 사람들이 과연 아침에 일찍 일어날까? 일어난다고 해도 아침을 안 먹을 수도 있잖아. 요즘 아침 먹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모이기는 힘들 거야.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모이지. 그리고 둘째 날 자기소개도 하기 전부터 누군가를 위해서 아침을 만든다고? 그런 전례는 한 번도 없지. 맞아, 귀인 데이트도 있어. 누군가는 귀인 데이트에 나가겠지. 그게 순자일 수도 있고. 아침을 차리는 건 아무래도 좀 오바다. 뭐 굳이 오늘은 하지 말자. 이렇게 되겠죠. 자기 세상 속에 빠져 사는 영식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둘째 날에 자기소개는 비교적 무난하게 잘했거든요. 미리 준비하고 연습해 온 거라서 그랬을까요? 다만 한 가지가 문제였죠. 자신의 어필 포인트가 돼야만 했던 고대 경영학과 학벌 얘기를 쏙 빼버렸어요. 이건 굉장히 즉흥적인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왜? 영수가 같은 학교 같은 과 3년 선배였던 걸 알았어요.
아, 얘기하면 안 되겠다 한 거잖아요. 여기저기 유튜브 리뷰에서도 말이 많았죠. 얘기했어야 됐다. 왜 안 했냐. 영수가 선배인데 하필 선후배 기강이 강한 고대 선배라서 촬영 내내 후배 노릇하는 게 싫어서 얘기하지 않았다. 뭐 이런 말도 있었고요. 재외국민 특별 전형으로 입학한 선배를 선배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 뭐 이런 말도 있었고요. 별의별 말이 다 있었죠. 뭐 저도 대충 뭐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 덧붙이자면 영식도 자신의 학벌이 플러스가 되고 장점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1번 영수가 자신과 똑같은 학벌을 들고 나오니까 뭔가 마치 선공을 당한 것 같은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특유의 오기가 발동됩니다. 어린 친구들에게서 발견되는 그런 오기인데요. "그래? 네가 그 학벌 사용한다고? 좋아. 그럼 난 안 해. 나는 학벌 없이 어필할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정말 어릴 때만 가능한 치기 어린 객기죠. 이성적인 판단이었다고는 생각이 전혀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인터뷰에서는 또 완전히 엉뚱한 비유를 드는데요.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요.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형제가 둘 다 군대에 동원되어 갔는데 한 명만 가면 좋겠는데 두 명 다 가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비유를 하거든요. 일단 생사가 보장되지 않는 전쟁터에 동원되는 것과 자기소개에서 학벌을 어필하는 것을 서로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고 있거든요. 비유하고 있죠. 말이 안 됩니다. 군대 동원되는 건 분명히 나쁜 거잖아요. 전쟁 시에. 학벌 어필하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유리한 거. 영화에서는 나쁜 것을 둘 다 하게 됐기 때문에 비극이었던 거죠. 형제가 둘 다 군대에 끌려가서. 그런데 지금은 좋은 것을 둘 다 하게 되면 그게 왜 비극이 되나요? 둘 다 학벌 어필하는 게 어떻게 둘 다 군대에 끌려가는 것과 같은 비유가 될까요? 너무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그래도 빙의를 해서 해석을 해 보자면 굳이 자기소개는 이미 끝났고 순간적으로 욱해서 나쁜 선택을 했지만 이제 와서 되돌릴 수는 없고요. 뭔가 그럴싸한 변명을 하고 싶어요, 인터뷰 때. 근데 하필 최근에 이 영화를 본 거죠.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고 둘 다 군대에 끌려가던 모습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영식은. 근데 그때 그 감정이 떠오르면서 '맞아. 둘 다 하는 건 안타깝고 슬픈 일이야. 하나만 하는 게 옳아. 아 이 비유를 써야겠다. 이렇게 변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이어진 게 아닐까요? 2 차 저녁에는 영자를 붙들고 아주 오래 얘기를 했죠. 그 시작이 사실 영자의 이 말이었어요. 너무 어린 느낌에 누나들의 픽을 못 받았지만 나가면 비슷한 나이대 여자들에게 인기 폭발한다. 이 말에 영식이 순간적으로 빠직했어요. 자기는 수시로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왜 계속 정시로 가라고 하냐 이런 생각이었다고 인터뷰를 해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영자의 말은 오늘 선택받지 못해서 고독정식을 먹은 영식에 대한 위로의 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영식의 사고 흐름으로 들어가 볼까요? 영식은 이 이후로도 관측되는 특성이지만 약간 결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요. 자신의 기준으로 오류가 있으면 집요하게 따지고 듭니다. 영식이 꽂힌 말은 나가면 인기 폭발한다에 나오는 이 나가면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짝 찾으러 들어왔는데 여기서 나가면 짝을 만날 거다라고 하니까 발끈한 거죠. 뭐 이 정도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수시, 정시 비유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영식의 사고는 여기 그친 게 아니었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화가 난 게 아니고요. 이 정도로 영자를 몇 시간을 괴롭히진 않죠. 영식의 사고는 이전 출연자들 중에 진정성을 의심받고 얼굴을 알리기 위해 나왔느니 뭐 사업을 알리기 위해서 나왔느니 방송 뒤에 공구로 뭐 돈을 버느니 뭐 이런 비난을 받는 예전 출연자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나는 솔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겠죠. 영식은 자기만의 사고 프로세스에서 영자의 단순한 위로를 혼자서 뻥튀기 시킵니다. 그래서 영자가 자기의 진정성을 의심한다고까지 생각을 확장시킨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죠. 영자를 다시 불러서 따집니다. "여기 출연해서 방송을 통해서 나를 띄워서 밖에 나가서 연인을 찾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다." 이렇게 정색을 하고 말합니다. 영자가 깜짝 놀라서 아니라고 수습을 하는데요. MC들도 또 다 놀라죠. 벌써 몇 번째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 MC 해나는 충격적인 장면이라고 계속 되뇌이고요. 영자의 말은 단순히 나가서 딱 세 글자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자신의 상상의 나래를 펼친 온갖 음모론이 더해지는 거죠. 영자는 본인에게 정말 오해를 했고 나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런 식의 사고 증폭 과정을 영식 본인 외에는 누가 이해를 합니까?
다행히 영자는 어린 학생들을 많이 다뤄봤고 참을성이 대단한 것 같아요. 몇 시간을 어르고 달래줍니다. 조금 다혈질인 분이었다면 영식이랑 말다툼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영식은 그 후로도 계속 영자를 괴롭힙니다. 말꼬리 잡기 계속되고 곱게 자란 어린 왕자 표현 또 욱했고요. 나는 나름 고생하면서 컸는데 뭐라고? 아휴, 이때는 영자도 살짝 올라온 것 같긴 했어요. 영식에 맞서서 잠깐 좀 말싸움을 했는데 뭐 이내 사과하고 정정합니다. 그 이후에는 또 이제 잘 컸으니까 엄마가 좋아하시겠다라는 말에 영식이 또 N번째 발끈하고요. 난 엄마랑 안 친하고 할머니가 최고다. 에휴, 또 영식의 생각으로 들어가 보면요. 영식은 부모님과는 아무래도 매우 불편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다 보살펴줬죠. 어려서부터. 그래서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신경질적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신이 성장해온 과정에 부모님의 역할은 전혀 없었다. 우리는 사이가 좋지 않다. 이런 결론이 이미 머릿속에 있고요. 이것에 반하는 대화 주제가 나오면 그 자체로 그냥 발끈합니다. 영자와의 이번 대화뿐 아니라 영식은 아마 밖에서도 같은 주제로 말다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또 말다툼이 끝나면 영식은 혼자서 또 울죠. 그런데 이건 영식 외에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문제였고요. 또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흔한 주제여서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겁니다. 영자는 결국 몇 시간을 붙잡혀서 이야기를 들어줘야 했고 나중에 인터뷰에서 영식을 반항기가 살짝 있는 모범생 이런 애들은 꺾으면 안 된다. 반발심만 생기고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했구나라고 달래줘야 한다라고 영자가 말합니다.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대학생 때 부모 역할 교육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어린아이들과 눈높이 교육이 뭔지를 좀 배웠어요. 당시 유행하던. 아직도 기억나는 말이 이거네요. 아, 그렇구나. 누구누구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아니야, 틀렸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무조건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라. 뭐 이런 거였는데요. 바로 영자가 그런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네요. 네, 이제 겨우 2일차까지 봤는데요. 아무래도 리뷰가 너무 길어져서 2부로 나눠야 될 것 같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바로 영식 특집 2부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제 의견에 대한 신랄한 비판도 좋으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연부방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